제가 아는 어떤 부동산 경매 투자자가 감정가가 5천만 원인데 8,500만 원 정도의 낙찰받은 부동산 물건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경매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냐고. 그랬더니 부동산 경매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라고, 왜 내가 감정평가사가 내린 그 감정 금액에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물어봤던 제가 오히려 머쓱해지는 그런 대답을 들어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정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기준을 가져주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감정 금액에 너무나 연연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감정 금액을 꼭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들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감정가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감정가에 너무나 크게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부동산의 목적이 무조건 싸게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더구나 부동산 경매를 함에 있어서 감정가는 어디까지나 참조해야 될 사안이지, 그거에 갇히게 되면 감정가보다도 내가 얼마에 더 높게 샀다, 감정가보다 얼마 더 낮게 샀다, 여기에 항상 매몰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감정가에 너무나 크게 얽매이지 않고 시세에 얽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설정돼서 물건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가서 어떤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굳이 감정가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에 내가 얼마에 샀다, 감정가보다 어느 정도 낮게 샀다, 이거에 갇히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갇힐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를 훌쩍 넘겨서 경매에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익을 뽑을 수 있는 확실한 모델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지, 감정가에 너무나 연연해 하게 되면 처음부터 심리적으로 좀 지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부동산은 다른 것과 다르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익의 크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정이 떨어져 버리면 뭔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크게 떨어지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부동산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신만의 생각이나 자신만의 수익에 크게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또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정 가격을 훌쩍 넘겨서 낙찰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감정 가격보다도 훨씬 낮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성공한 부동산 경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통 그런 것에 갇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단기적인 투자 패턴이 자리 잡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이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뽑을 수 있냐라는 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이 나오지 않다라고 보면 자꾸 감정가에 얽매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감정가액이 1억인데 1억 5천에 낙찰받은 경우도 부동산 경매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감정가 1억이었던 물건이 정말 많이 빠져서 1,000만 원, 2천만 원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워낙 입찰자가 없어서 취소되는 물건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감정가 대비 얼마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입찰할 수가 있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를 조금만 하다 보면 어떤 방법론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금방 느낄 때가 있어요. 몇 번만 하다 보면 투자금이 떨어져서 더 이상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몇 번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시간적인 여력이 빨리빨리 돌아오지 않아서 애를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감정 가격 하나만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동산 경매에서는 대출도 중요하고 감정 가격도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투자자가 어떤 생각으로 수익을 뽑으려고 하는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뽑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수익을 뽑을 것이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100% 다 맞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감정 가격에 연연해 하지 말고 어떤 물건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 부동산을 수익으로 바꿀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지, 단기적으로 너무나 감정 가격에 연연하게 되면 감정 가격보다 얼마 더 낙찰 받았다, 얼마나 더 낮게 받았다, 여기에 연연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는 가격이 뭐든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장기적인 투자가 있을 수 있고 단기적인 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누구는 얼마의 수익을 가졌다, 누구는 그렇게 수익을 갖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정 가격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액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각적이고 보여지는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사가 내린 금액이지 투자자 자신이 내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시세조사, 그리고 시장 분석, 물건지의 정확한 활용도, 또 비교 물건지를 통한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격의 200%를 넘게 썼다, 300%를 넘게 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감정가격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수익 모델을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할 뿐이죠. 부동산 경매를 몇 번 하시다 보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성공했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투자자가 롱런하는 투자자입니다. 한두 번 해서 수익이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손을 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계속 건다고 해가지고 100%, 200% 수익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감정평가액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감정과 비슷한 물건에 대한 가치를 비교하면서 물건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것들이 월등히 더 낫지, 물건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곧잘 엉뚱한 방향으로 관점이 흘러가서 나도 모르게 예기치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감정평가 금액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수익 모델을 찾고 자신만의 비교 물건지를 통하여 확실한 수익 모델을 정립할 것, 이것이 부동산 경매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